자, 지금부터 우리가 취득시기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80페이지 16번 문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취득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기본적으로 뭐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취득시기 관련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집 그 80페이지 16번 문제,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16번 문제 기억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매매 등 유상성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니은, 우리가 법인 간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자, 그러면 거기 16번 문제 기억 지문하고 니은 지문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마노트 35페이지에서 유상성계 취득시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국수 공판법의 유상성계 취득으로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를 묻고 있는지, 개인 간의 일반 매매 거래로서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16번 문제의 기억 지문은 우리가 개인 간의 일반 매매 거래로서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랬으니까 기억 지문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자 어디에 해당됩니까? 니은은 그 16번 문제의 니은 지문은 국수공판법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 니은 지문은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뒤끝입니다. 우리가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시효 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자, 여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점유로 인하여 시효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점유로 인하여 시효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근데 취득세는 점유 개시일이 아니고 시효 취득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봐요. 자, 근데 거기 뒤끝 지문에 등기 접수일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시효 취득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의 리얼,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뭐 통상적으로 묻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 그 16번 문제의 리얼 지문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시고 참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16번 문제 리얼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 기억 지문과 뒤끝 지문이 틀렸지요. 그래서 16번 문제에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 16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취득시기 그러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취득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 19번 문제의 기억, 우리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자, 조금 전에 그 16번 문제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상성계 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취득 사실이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는지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의 기억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19번 문제 기억 보시면 우리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한다 그랬으니까 국수공판법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 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그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우리가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하해 조서 등으로 인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 뭐 잘 나오진 않는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두 군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인지,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지,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잔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일지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거나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19번 문제의 니은 지문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우리가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지요. 이거 봐봐요.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냐,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후냐에 따라 취득으로 볼 수도 있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D급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정려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고, 유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다. 자, 요게 뭐 우리 시험에 뭐 가끔씩 출제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일단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상속 등기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개시를 취득일로 봅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속 등기 받은 날이 아니고 짧게 줄여서 상속 받은 날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개시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우리가 정려세에서의 정려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에서의 정려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 정려세에서는 정려받은 날, 구체적으로 정려등기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는 정려등기 받은 날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정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받은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19번 문제의 뒷끝 지문은 우리가 취득세에서의 정려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디가 틀렸냐면은 뒷부분이 틀렸지요. 그거 보시면 뒷부분에 우리가 유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참고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고 유정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의 뒷끝 지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의 리얼, 우리가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19번 문제의 리얼,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을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뭐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정답으로서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뭐 참고 개념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19번 문제의 리얼, 우리가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우리가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한지 처분 공고일, 그러니까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우리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그래서 19번 문제에 리얼 맞아요. 뭐 그냥 뭐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19번 문제의 리얼, 우리가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우리가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우리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리얼 맞고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에서 우리가 올 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으니까 그 19번 문제에서 맞는 지문은 거기 기억 지문하고 리얼 지문이 맞지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그 여러분들 교재 거기 답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 그 19번 문제 거기 해설을 보시면 그 문제집 83페이지 그 19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해설은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은 그 19번 문제 답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0번 문제 1번입니다. 우리가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에, 그러니까 자, 20번 문제 1번, 우리가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20번 문제 1번 지문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자, 판단을 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국수 공판법의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 사실이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는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국수 공판 법 금의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 가액이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 거래로서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취득세 가세 표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수 공판 법 금의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에게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가세표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 거래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게 미달하면 시가표준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취득시기하고 가세표준을 비교했을 때 판정 기준이 다르지요. 자, 봐봐요. 우리가 취득시기는 취득사실이, 그러니까 취득시기는 취득사실이 객관적인지 객관적이지 아니한지를 확인합니다. 자, 근데 취득세 가세표준은 취득가액이 객관적인지 객관적이지 아니한지를 확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시의 취득시기하고 유상승계 취득시의 가세표준은 판정 기준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시의 취득시기는 취득사실이 객관적이냐 취득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유상승계 취득시의 취득세 가세표준은 취득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취득세 가세표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기는 취득사실을 따지는 거고 취득세 가세표준은 취득가액을 따지기 때문에 어디가 달라지냐면은 여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시의 취득시기와 가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취득세 가세표준에서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취득세 가세표준에서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해요. 자, 그런데 취득시기에서는 취득사실을 객관적인 경우로 봐가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는 국수공판법이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취득세 가세표준에서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개인 간 거래로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 개념으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가세표준에서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취득 시기에서는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사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개인 간 일반 거래로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봐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그 시마노트 몇 페이지 보시면 있냐면은 그 시마노트 36페이지 그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 우리가 취득 사실이, 그러니까 시마노트 3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 그 매매 계약 사실이 해제된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참고로 읽어보시고 거기 주의사항 C 항목 보시면 됩니다. 거기 시마노트 3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우리가 그 취득 사실이 우리가 그 등기 등록을 하기 아니하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말이 살짝 꼬였습니다. 자 시마노트 3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 우리가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우리가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읽어보시고요.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 확인하시고 여기 확인하신 후에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시마노트 3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 주의사항 C 항목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우리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사실을 취득세 가세표준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0번 문제의 1번 맞네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취득세 가세표준에서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지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취득 시기에서는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1번 맞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2번 우리가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약속 의무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 변제일과 결제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매 대금을 우리가 의무로 지급한 경우, 우리가 매매 대금을 의무로 지급한 경우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이제 참고 개념으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요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요 이야기부터 설명을 합시다. 우리가 매매 등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고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과 예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아닙니까? 자, 봐봐요.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대금을 의무로 지급했을 때 잔금 지급을 완료한 날은 우리가 의음 결제일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대금을 의무로 지급했을 때의 잔금 지급일은 결제일이 잔금 지급일이니까 결론적으로 언제입니까? 결제일, 잔금 지급일인 결제일과,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인 결제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20번 문제에 2번 맞네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3번, 우리가 개인 간의 정려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자, 20번 문제 3번 틀렸지요. 이거 봐봐요.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는 정려 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틀렸네요. 그래서 20번 문제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은, 자, 문제집 85페이지 24번 문제입니다. 자, 85페이지 24번 문제,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4번 문제의 5번. 우리가 경매 취득 시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락대금이 가세 표준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가세 표준이 된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의 2번, 우리가 법원에서 작성한 하해조서,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조서상 취득가액이 가세표준이 된다. 자, 24번 문제, 자, 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 답이 확인이 됐으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마노트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은 시마노트 37페이지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이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 기준이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국수 공판법금의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를 묻고 있는지, 일반 거래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가세표준이고, 우리가 일반 거래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가세표준이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가세표준의 가액 결정 기준이 여기가 달라지고 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가세표준의 가액 결정을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취득가액이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는지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가세표준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 24번 문제의 5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의 5번은 국수공판법금에서 우리가 공경매에 의한 취득을 묻고 있고, 공경매에 의한 취득은 경락받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경락받은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인 경락받은 금액으로 한다. 5번 맞네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의 4번. 자, 24번 문제의 4번은 국수공판법금에서 법인 창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의 2번. 틀렸지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심화 과정 아니면 기본 이론 과정에서 자, 여기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누구하고 구분하시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하해조서, 그러니까 하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 우리가 금인계약서, 국가 등에 우리가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와 구분을 하라 그랬지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법원 판사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가세표준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 금인계약서, 국가 등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하해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인계약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개인들끼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표준은 뭘로 결정합니까? 우리가 하해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인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개인들끼리 결정한 것으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해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고, 다만 우리가 하해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인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아닙니까? 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니까. 자, 그래서 24번 문제 2번 틀렸잖아요. 우리가 하해조서나 공정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액은 객관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해조서나 공정정서에 기재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아닙니까?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에 자 87페이지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87페이지 28번 문제.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가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8번 문제의 1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세표준이 된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4번. 공정정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가세표준이 된다.
자, 28번 문제 1번, 4번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1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28번 문제의 1번. 우리가 국가 등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국가 등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가액은 개인들끼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8번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4번 틀렸지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정정서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공정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개인들끼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공정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아닙니까? 그래서 28번 문제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88페이지 30번 문제.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가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는 것은, 자, 30번 문제의 1번. 우리가 갑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건물 가액의 60% 가액으로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표준 가액 결정이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취득가액이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는지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경락받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경락받은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경락받은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인 경락받은 금액이 가세표준 아닙니까? 그래서 30번 문제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맞네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 우리가 3번, 우리가 A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자, 우리가 주택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우리가 법인 장부에 의하여 분양받은 금액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맞네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5번. 우리가 법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하해를 통해 상대방 건물을 인수받았다. 자, 여기 있네요. 하해 조서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하해 조서상의 가액은 개인들끼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 가액 아닙니까?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자 90페이지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가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자, 33번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33번 문제는 우리가 그 시마노트 37페이지에서 보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마노트 37페이지에서 뭐를 공부하셨냐면은 우리가 취득세의 가세표준인 취득가액의 범위를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취득세의 가세표준인 취득가액의 범위는 우리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취득금액은 물론이고 우리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우리가 이제 취득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세의 가세표준인 취득가격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을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것이지,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된 비용은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걸 무작정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야들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액에 포함할 수 있지만, 야들은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번의 기억.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자, 시마노트 38페이지 거기 중간 갈로 4번에서 보신 이야기입니다. 그 시마노트 38페이지 그 중간 갈로 4번에 보시면 우리가 취득 대금을 우리가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을 받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상 거래 가액이 10억인데 우리가 거래 대금을 우리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할인을 받았을 때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시마노트 38페이지 갈로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한다. 자,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상 거래 가액이 10억인 부동산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거래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할인을 받았을 때,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은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할인 받은 금액 500만 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 9억 9,500만 원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래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요 할인 받은 금액하고 할인된 금액이 용어가 헷갈려 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자, 그래서 33번 문제의 기억은 우리가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우리가 부동산의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우리가 이제 건설 자금에 필요한 돈 일부를 빌렸을 때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렸을 때 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뭡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요. 그 다음에 리얼.
우리가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자, 요거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담부 정려 시의 채무인수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부 정려를 받으면 부담부 정려 받은 재산 중 채무인수액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10억짜리 부동산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3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의 채무 3억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부담부 정려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을이 부담부 정려를 받은 을이 갑의 채무 3억을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3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부담부 정려받은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부 정려받은 재산 10억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채무 인수액 3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부담부 정려받은 재산 10억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 7억만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정려받은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무 인수액 3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채무 인수액 3억도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7억만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채무 인수액 3억도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채무 인수액 3억을 포함하는 10억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 인수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D끝, 우리가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자, 요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득세의 가세 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는 우리가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 33번은 뭡니까? 개인 아닙니까? 그래서 33번 문제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취득했기 때문에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33번 문제에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은 니은, 니을.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취득시기, 취득세 가세 표준 관련 문제로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시기, 취득세 가세 표준 관련 문제까지 보셨고, 자, 잠시 쉬었다가 세율 관련 문제 들어가겠습니다.